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개의 일정과 처리 안건 등을 두고요.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왔지만은 일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오늘 합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쟁점 사안들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 공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홍익표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예, 뭐 국민들이 더 힘드시죠. 네, 우선에 뭐 여야 간에 오늘 수정 합의된 내용 보니까요. 일단 특조위 구성은 의장 1인과 여야 각 4인 등 9인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특조위 활동 기간,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독소 조항은 삭제한다. 이런 것들이 수정 합의가 돼서 일단 내일 본회의는 열리고 이 안건 포함해서 민생 법안들도 좀 올라가겠죠. 네. 일단 오늘 합의의 의미부터 좀 평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합의의 네. 그 의미는 우선 그 유가족분들이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네네. 이분들이 그 이태원 특별법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고 사회적 참사와 관련돼서 사고의 원인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법이기 때문에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합의해서 처리해 주길 계속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매우 그 실망하셨고 또 분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 선거 기간 내내도 저하고 몇 번 소통을 했었는데 꼭 합의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예. 그래서 이 사실은 저희가 보기엔 독소 조항이라고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주장하지만 그다지 저희들은 독소 조항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미 사회적 참사법이라든지 5.18 특별법 등에서 동일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이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그것이 걸림돌이라면 그것을 삭제하고서라도 합의 통과하는 게 좋겠다라는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요,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랄지 전세 사기 특별법이랄지 이런 것들은 여당과 합의나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오늘 이태원 특별법과는 조금 다른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현재 이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요. 네네. 전세 사기 특별법도 사실은 뭐 처음엔 조금 협의하는 듯 했지만 구체적인 사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선지급 선보상하고 그다음에 네네. 이제 후 그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원칙을 좀 합의하자고 했는데 선보상 원칙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등등의 이유로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협상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일 그 본회의가 열려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한 내용하고 민생 법안을 일단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으니까 하실 텐데 혹시 그러면 최상병 특검 법안도 내일 뭐 예를 들면 변경 동의안을 올릴지 이런 방법적인 측면을 따져서 단독 처리하는 수순으로 가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5월 2일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태원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민생 법안은 합의한 대로 처리가 되고요. 네네. 나머지 이제 2개 쟁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리하겠다,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세 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내일 그 처리가 되는 건 아니고요. 본회의에 안건 부의하는 거를 의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으로 표결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은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최상병 해병대 장병에 대한 그 특검법은 내일 처리를 해서 정부로 보내고 나면 이후에 이제 정부가 이것을 재의결을 요구할지 안 할지는 그걸 보고 마지막 국회에서 만약의 경우 재의결을 요구한다면 최종적으로 재의결을 처리를 해야 되는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일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그 박주민 의원하고 같이 이제 브리핑했던 이양수 의원은요. 만약에 최상병 특검법이랄지 전세사기법 같은 것들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우리는 반대할 거고 본회의 자체를 반대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일단은 내일 본회의는 열리는 걸로 거의 확정돼 있고요. 예.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가 된 내용을 뭐 이제 와서 반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퇴장하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퇴장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가 어떤 안건 처리 자체를 저희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가 물론 저희가 나중에 소수 정당이 될 때도 있겠죠. 언젠가는. 예.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는 기본적으로 다수 의견에 따라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야 되겠죠. 네. 저는 해병대 장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오랫동안 논의해 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사기 특별법도 6개월 전에 처리할 때 네. 작년 6월 말이 6개월 전 12월 말이 이제 6개월 된 시점이었거든요. 급하게 특별법을 만들지만 이후에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모니터링한 이후고 수정 보완하자라고 얘기를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정 보완을 하자는 것을 지금까지 선거를 이유로 또 차일피일 미루면은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요. 다음 국회로 하면 빨라야 금년 12월 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시급한 사안. 네.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도 그렇고 네네. 그다음에 전사기 특별법에 대한 피해 구제도 그렇고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는 걸 감안하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매우 시급하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권은 상당히 생각이 달라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민생 법안이냐 이것이. 이게 이렇게 급한 거냐. 왜 정치적인 법안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신다면요. 민생 법안도 합의되는 대로 저희가 다 처리합니다. 네.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예컨대 만약 합의가 잘 된다면 연금특위에서 합의안이 올라온다면 연금 개혁안도 저희들은 처리할 생각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고준위 방패장 부지 설정 관련된 특별법 네. 이 문제하고 폭력법 같은 경우도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가 되면 처리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만 지금 현재 해병대 장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때문에 이런 상임위 자체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마치 민생 법안을 우리가 맡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민생 법안은 여당이 하고 싶은 법안이 있고 야당이 하고 싶은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서로 각자 조율해서 적절한 시점에서 타협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법안과 민생 법안과 어떤 그 진실을 밝히는 법안을 분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민생이라는 게 단순히 시체말로 먹고 사는 문제만 민생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적인 삶,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삶, 네네. 그리고 품이 있고 인격이 존중받는 그러한 모든 것도 민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해병대 장병의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외압 의혹을 밝히는 사건이 민생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것도 지나치게 경제적 관점 모든 것이 이 돈과 관련되거나 또는 먹고 사는 문제만 이 먹고 사는 문제도 지극히 우리가 돈이나 어떤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건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 욕구도 있고 존중받는 삶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사회적인 진실 그다음에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사회적 참사나 또는 이 전세 사기 피해법 이거 정말 피해자의 70% 가까이가 2030 세대예요. 네네. 이게 왜 민생이 아닙니까? 이런 법들을 처리하는 것이 저는 진짜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당과 내일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의장과 주말에 북남미 해외 순방 같이 못 간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그러면 지금 현재는 좀 더 지켜보셔야겠네요. 내일 상황을. 예,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의장님으로부터 어떤 확답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네네. 지금 5월 중순에 있는 네. 믹타 회의도 의장으로서는 불가피하게 가야 될 일정은 맞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도 의장국이에요. 믹타 회의에 주요국 의장국 회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 주최국가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가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가시려면 의장님도 해야 될 일은 다 해놓고 가시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하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내일 5월 2일 날 이태원법 그다음에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진실 규명 특검법 네. 그다음에 전세 사기 특별법 이 세 가지가 처리된다면 의장님이 해외에 가시는 거를 또 충분한 사유가 있는 거를 누가 반대하고 막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앞서서 민당의 여러 의원분들이요.
국회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 본회의 열지 않으면. 그리고 김진표 의장에 대해서는 출국 저지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도 있어요.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이어서 의전설 2위인데 그 나라에 가기로 돼 있는 것이 놀러 가는 것도 아닐 테고 어쩌면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일 텐데 이 의원 외교라는 외교력도 생각해야 되는 중요 일정인데 이걸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맞는가 하는 의견이요? 예, 그래서 저도 제가 그 말씀드려서 의장님이 가야 될 충분한 사유가 있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나 외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우리 국민적 눈높이나 국민적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미 지난 총선 당시에 우리 당이 그 민주당이 승리하는 과정에서는 해병대 장병의 사망 사건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뭐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해병대 장병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고 했던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게 국민적 민심이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법적 절차를 밟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할 시점이 됐다면 의장께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고 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걸 처리하면 이걸 처리했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 의원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처리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관련해서요. 잘 아시겠지만 국회법 보면은 20조 2에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아무래도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는데 지금 김진표 의장께서 지금 상황에서 중립을 지키는 건 여당 편을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 중립이라는 게 뭐 어느 편을 들고 안 들고 또 어느 한 편도 안 들고 이런 기준을 하는 게 아니라 의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국민적 눈높이가 있어요. 해야 될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국회가 그렇다면 앞으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게 맞는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야가 합의 안 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면은 앞으로 소수당은 우리가 소수당 됐을 때 그 국정 발목 잡는 건 아주 쉽죠. 무조건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래야 저희가 어떤 숙성 기간이 지났고 충분히 이제는 국회에서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게 있어요. 그 절차가 지나면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고 우리가 그 절차적 규정을 지켜서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더 의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내일 그 다른 사안들 이제 처리하시고 변경 동의안 등 이제 요구하셔가지고 최상병 특검법 표결이 만약에 향후에 진행되지 못하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실 생각이신지도 궁금해요. 그래서 아마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아마 국회 본회의장이 상당히 소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고 저희 당으로서도 비상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당장 뭐 내일 몰리지 못하면 그 다음 주라도 바로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저희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그 의장님의 일정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이 최상병 특검법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일반 상임위도 다 지금 스톱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도리어 의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최상병 특검법이 처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처리가 되면 여야가 대립이 극심해져서 모든 상임위가 올스톱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이미 최상병 특검법 때문에 올스톱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이걸 처리가 되면 저는 상임위가 도리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난맥성이 풀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뭐 흔히 우리 이코노미스트들이 그 주식시장 할 때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은 국회에서는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럼 대통령이 재의결을 요구할지 그것만 남게 되기 때문에 도리어 국회는 이제는 남은 그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법안 처리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김진표 의장하고도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셨고 또 어떤 답을 받으신 게 있나요? 그걸 뭐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의장님도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저는
저는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 그러한 선택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내일 상황 한번 지켜보고요. 지금 그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영수회담이 성사되면서 이런 특검법 등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도 여러 갈래로 좀 진전이 있을까 기대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기도 해요. 네. 되레 그 영수회담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대여 협상 기조가 좀 더 강경해진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을 듣고 나왔나요? 그렇진 않고요. 예. 그 처음부터 이제 그 이재명 대표께서도 대통령께서 워낙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네네. 그럼 내가 할 말은 모두 발언 때 빨리 해버리자. 그래서 좀 이례적으로 모두 발언 15분 가까운 모두 발언을 통해서 당초 대통령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이재명 대표께서 먼저 하신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진행 시간은 뭐 85대 15냐 뭐 8대 2냐 뭐 말이 많은데 그거는 큰 의미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어쨌든 네. 상당히 많은 시간을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해 가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경청을 이재명 대표가 하신 것 같고. 네네. 근데 뭐 그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아쉬운 거는 어떠한 합의도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뭔가 야당과 대화를 할 때 그런 어떤 거는 할 생각이 있다. 이런 구체적인 것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추경 예산 편성 문제라든지 어떠한 것도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네. 얘기만 서로 충분히 듣고 끝난 회담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께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죠. 네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결국은 대통령실이 총선 이후 어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 그리고 어떤 그 총선 이후에 그 여권 내에서 어떤 그 정치적 이완이나 또는 네네. 분열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걸 좀 다잡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정치적 어떤 그 이 행위였죠. 정치적 행위로 여야 영수회담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합의나 결과를 만들기보단 이미지 메이킹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뭐 불통 이미지를 좀 해소하려는 그런 이 추상적인 목표에 집착했던 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구체적으로 뭔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네. 좀 더 제시하고 끌고 가야 되는 상황으로 좀 전개된 거죠. 네, 당내 얘기 잠깐 해보면요. 당장 모레인가요? 금요일에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원내대표 앞에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지만은 지금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이기 때문에 찬반 투표로 예. 당선 여부가 결정이 될 건데 이를 두고 지금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아니냐 또 의제와 토론이 사라졌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뭐 그 뭐든지 그 정당의 행위나 예. 뭐 정당의 행위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그 선택을 할 때에는 다 빛과 그림자가 있죠. 박찬대 그 지금 후보자죠. 네네. 원내대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도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굉장히 역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네. 그 이미 그 재선 의원 당시에 그 저 정책 수석도 경험을 했고 또 최고위원도 지금 하면서 당 예.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이번 총선 승리에 큰 기여도 했고 하기 때문에 정책적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원내대표로서의 리더십이라든지 아주 잘할 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도리어 이런 단독 후보 입후보되면서 도리어 그런 부분들이 그 부각되지 않는 게 좀 아쉬운데요. 그런 측면에서 좀 그 아쉬운 게 있는 거고 네네. 두 번째 박찬대 원내대표가 후보자가 단독 입후가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의 다양성이 사라진 것 아니냐. 근데 지금 현재 총선에 나타난 민심은 좀 우리 당이 그 심기일전에서 예. 좀 더는 지금은 강력하게 하나의 전선으로 좀 이 그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점을 힘있게 바로잡아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마 그런 선택이 그 아마 후보자들이 왜 안 나오고 싶었겠어요. 나오신 예. 분이 있었는데 네네. 내부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좀 더 그 특정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앞으로 되시면 좀 더 그 다양한 목소리를 잘 수렴해가면서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을 잘 그 매끄럽게 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저는 잘 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21대 국회를 향한 평가가 그렇게 후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은
무엇보다 이제 협치가 사라진 부분, 이 부분 지적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는 제1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 부분도 지적이 일부 있거든요. 예. 또 이제 지금 21대 국회 마무리를 앞둔 제1 야당의 원내 대표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소회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죠. 네. 정치권에서 뭔가 생산적으로 일을 좀 하면 좋겠는데 항상 보여주는 모습이 서로 간에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는 모습이 많이 비춰지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이게 뭐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서 안심시키고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불안하게 한다. 거꾸로 됐네요. 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예. 저는 결국은 뭐 저 다수 의석을 가진 제1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책임도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아울러서 역시 근데 협치의 시작은 대통령과 그 여당에서부터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출범한 새로운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도와달라. 네네. 그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도 수렴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거의 출범하고 2년 만에 영수회담을 처음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대통령께서 조금 더 그 야당의 목소리에 좀 귀 기울이고 야당 대표하고도 일상적으로 좀 자주 만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저는 훨씬 더 지금 국회 상황이나 또는 정치권의 상황이 그 협업을 할 수 있는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훨씬 더 넓어졌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면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3254님, 여의도 신사 홍 의원님 원내대표로 활동 열심히 하셨는데 앞으로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뵙지 못할 것 같다 참 아쉬워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도 주시는데요. 이번 선거 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였죠. 서울 서초을. 결과는 뭐 아쉬웠고요. 낙선이었는데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으세요? 이번 선거를 돌아보셨을 때. 처음부터 제가 서초구나 강남구 쪽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 건 우리 당이 앞으로 있을 큰 선거, 네. 뭐 대통령 선거나 뭐 서울시장 선거 등등 이런 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소위 강남 3구로 대변되는 인구가 160만에 달합니다. 네네. 충북 도하고 맞먹는 인구인데요. 여기서 일정 정도의 이 어떤 지지세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결코 강남 지역을 포기한 게 아니다. 우리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의미도 있었고요. 예.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그 주요 직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하고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민주당이 그런 분들과도 대화하고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하지 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그러한 근거를 만드는 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 아니냐. 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이 성과에 만족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저희가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면 저는 언젠가는 더 좋은 성과를 반드시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대표님께서는 당대표 빼고는 거의 다 요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자, 이때 21대 국회 마무리되면은 향후에 혹시 정치 행보가 있으실지 아니면 계획하신 부분이 있을지 좀 쉬세요? 어떻게 되세요? 좀 개인적으로 좀 공부도 좀 하고 예. 또 글도 좀 그동안 못했던 예. 글도 좀 쓰고 하려고 하는데요. 예. 기회가 되면 이제 아마 뭐 학교 쪽으로 아마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하고 강의 같은 것도 하면서 젊은 분들의 생각도 좀 듣고 네네. 저도 뭐 강의하는 게 그분들 가르친다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로부터 새로운 트렌드를 젊은 분들하고 소통하고 배우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지금 여러 얘기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